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지 선생님의 개념 짱. 자, 선생님은 예지 선생님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선생님과 함께 그 개념을 배우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다지고 오셨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저번 시간에서 뭘 배웠죠? 숫자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왔으니까 숫자들에 대한 특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숫자, 저 숫자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있었죠. 사람이 어떤 나라가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배우는 사람, 학생, 약간 이상한 사람, 사이코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숫자들에서도 특이한 그런 숫자 아이들한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약수를 가지고 약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1은 너무 특이해서 그냥 1이야. 1로 홀로 존재하는 거고요. 2와 같이 2, 3, 5 이런 식으로 어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딱 두 개인 약수가 두 개인 그런 수를 우리가 소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다고요? 바로 약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또 약수가 3개 이상 엄청 많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성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자연수에서 전체 분류를 몇 가지? 2가지 아니고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1, 소수, 합성수.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합성수야, 얘는 소수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딱 한 개의 숫자만 보고 독립적으로 하나의 숫자만 봤을 때의 그 특징을 가지고 1이냐, 소수냐, 합성수냐 이와 같이 3개 중에 딱 하나로 이름을 붙였죠. 자,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할 일은 뭔가 하면 이제 한 숫자들이 막 사는 나라야. 수학나라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살잖아요. 한 사람만 무인도에 있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사니까 두 사람이 모였어. 여러분도 이렇게 미팅 같은 거 막 한다고 요즘 들었어요. 중학생들도 미팅을 한대. 그래서 난 여학생인데 남학생과 미팅을 해. 만났어. 그래서 너 요즘에 뭐 하니? 난 요즘에 공부하는데. 남학생이 헐 나는 계속 맨날 게임만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어떤 경우는 대화가 안 돼. 어떤 두 사람은 굉장히 절친한 친구야. 어떤 경우는 왼수지간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어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어떤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왼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수학나라에 있는 숫자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한 숫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숫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이 숫자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뭔가 응용을 하고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달을 하려면 숫자들이 함께 있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 숫자들 2개, 3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숫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서로의 관계성을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 시간에 할 일은 앞선 시간과 다르게 2개, 3개 이상의 숫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숫자들이 어떤 관계냐? 왼수냐? 아니면 친구 관계냐? 아무 상관이 없냐? 이런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숫자들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제가 2개의 숫자를 샘플을요 한 6과 12라는 숫자를 가지고요 함께 알아봅시다. 자, 2개의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하면요, 이 두 숫자를 우리가 앞에서도요 뭐 가지고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했죠? 누구를 가지고요? 기준 약수였죠.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거 약수밖에 없네. 알고 보니까. 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약수를 가지고요.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얘네들을 데려다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자, 6에 있는 약수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불러볼까요? 1, 2, 얼마? 2, 3은요.
1 곱하기 6 이렇게 대칭으로 있는 거다. 자, 12입니다. 12의 약수 1, 2 맞죠? 3 이제 3, 4, 12 2, 6, 12 1 곱하기 12가 12 그죠? 이와 같은 약수를 다 준비해놨어. 이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하면요, 이 중에서 공통된 게 뭐가 있냐 그거지. 공통된 거. 두 사람이 미팅을 했는데, 너와 내가 얘기해보니까, 나는 항상 게임만 하는데, 쟤는 항상 공부만 한대. 그러면 공통된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 뭔가 좀 공통된 대화의 주제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뭐 있어야지. 그 다음 둘, 셋이 같이 모였을 때 의미가 있잖아. 그 만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약수들에서 그럼 공통된 게 뭐냐? 자, 공통된 것을 한번 숫자들을 보겠습니다. 뭐가 있죠? 1이 둘 다 있어. 2도 있어. 3도 있어. 6도 있습니다. 그치? 이 네 개가 두 개 다 약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1, 2, 3, 6은 약수들이 공통으로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 하면요. 공통된 그러한 약수다. 그래서 공약수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알겠죠? 공약수가 뭐가 있냐고요? 자, 공약수는요. 제가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1 금방 동그라미 친 거야. 1, 2, 3, 6 이와 같이 4개가 6과 12의 공약수다. 알겠지? 그러니까 공통된 약수의 줄임말 공약수다. 이렇게 앞으로 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도요. 1, 2, 3, 6 중에서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누굽니까? 6이죠. 6 당첨됐습니다. 바짝바짝. 6이 제일 커. 그래서 이 공약수 둘이 많은데 그 공약수 가운데서 가장 큰 공약수를 이름 붙인다면은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할 거야? 최대. 가장 큰 그러한 공약수다.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고 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거는 6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 점수 이번에 시험 봤는데 너 몇 점 맞았니? 나는 100점. 너는? 나는 5점 맞았는데. 그러면 공통된 주제가 뭐야? 수학 점수 5점, 100점. 대화가 좀 막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즘에 게임해 하는데 너 게임하니? 나 게임해. 나는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넌 몇 시간 정도 해? 나는 나도 3시간 반 정도 게임을 해 하루에. 그러면 어때? 그래? 나랑 비슷하구나. 넌 주로 어떤 게임해? 이런 식으로 더욱더 발전된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들이 있을 때 작은 거, 수학 점수 5점, 100점 안 맞는 거 하지 말고 가장 큰 공통된 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야지 그 다음부터 방향, 여러 가지 진전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숫자들도 마찬가지. 두 수 이상의 숫자들이 있을 때에 약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때에 가장 큰 공약수인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배운 건데요. 그 다음 성질이요. 여러분. 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금방 배운 새로운 키워드를 배운 거야. 근데 여기서요. 6이다. 거꾸로 한번 가볼게. 최대 공약수 6. 그 전은 1, 2, 3, 6. 어때요? 뭔가 좀 느낌이 와요? 6인데 공약수는 1, 2, 3, 6이야. 가만 보니까 이 느낌이 어때? 6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 지금 숫자를 6과 12 샘플 한 개만 지금 했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심심하면 한 100개, 1000개 해보세요. 전부 다 똑같다는 거지. 두 수 이상의 공약수를 만들고 어떤 수든지 간에 공통된 약수인 공약수를 설정하고요. 그 중에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뭐야? 거꾸로 가봤더니 결국은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더라 라는 성질을 관찰한 결과 알아낸 거야. 알겠죠? 자, 금방 우리가 배운 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키워드를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야. 키워드. 그 단어를 배운 건데 첫 번째 공통된 약수, 공약수.
두 개, 세 개 이상의 숫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수를 따로따로 쓰고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 이렇게 이름 붙였다. 그 다음 그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최대 공약수 딱 한 개 있겠지.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배웠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 자체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더라. 관찰한 결과 이렇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요. 선생님과 함께요. 이제 6과 이 12에 대해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배수도 배워봤지. 자, 우리가 앞서서 개념 시간에는 약수를 가지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배수가 이제 튀어나온다. 자, 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각각. 자, 처음에는요. 6과 12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그래. 6의 배수 뭐가 있냐? 자연수 중에서 6도 있고 12도 있고 6, 3, 18 점점점점점점 많이 있겠죠. 그쵸? 자, 12의 배수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수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12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배 해주면 얼마? 24도 있겠구나. 또요. 36 이와 같이 점점점점 계속해서 끝도 없이 많이 있겠지. 자연수 중에서 배수들을 전부 다 나열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배수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조금 더 써볼까? 여기 얼마? 24, 30 뭐 이와 같이 있겠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금방 배웠던 게 앞에서 약수 중에 공약수 배웠잖아. 그럼 얘도 배수 중에서 뭐? 공배수를 배워봅시다. 자, 공통된 배수, 공배수.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요. 12가 당첨. 그 다음에 얼마가 있을까요? 얼마? 24 보이죠?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얼마? 얘는 지금 36이거든요? 그럼 이쪽도 36 있나 확인하면 되겠지? 이거 다음이 36이니까 이쪽도 36이 만약에 있다면은 공통된 배수가 되겠지? 어때? 6, 6에 36 배수 있잖아. 안 보여도. 있지, 확실히. 그래서 공통된 배수를 쓴다면요. 12가 있었고요. 24도 있었고요. 36도 있었고요. 그치? 아,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자, 우리 눈에 우리가 전부 다 쓰진 않았으나 12, 24, 36. 여러분, 그 다음 뭘까요? 12를 더한 48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이와 같이 공배수들이 쭉 끝도 없이 있겠지. 끝이 있어, 없어? 없지. 계속해서 공배수잖아. 배수니까 그 수많은 자연수 중에서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배수들, 공배수 중에서요. 의미 있는 건 뭐야? 아까 약수, 공약수 중에서는 가장 큰 걸 잡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최대 공약수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최대 공배수 그러면 끝도 없잖아. 잡을 수가 없잖아.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의미 있는 건 뭐야? 이쪽으로 가면 없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가니까 가장 작은 것은 있습니다. 반짝반짝. 당첨.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작은 것은 여튼 공배수 중에서 있기 때문에 그 12라고 하는 것을 이름 붙인다. 뭐라고? 가장 작은 뭐라고 해? 최소라고 하겠죠. 최소. 뒤에 붙여 공배수.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최소 공배수가 된 거야. 이게 뭐라고 말하면 돼? 정리합니다. 숫자 6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12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수 이해됐죠? 두 수 이상의 세 개의 숫자가 있을 수도 있지.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추가해서요. 여러분, 조금 더 쓸게. 자, 이제 갑자기 응용이 된 거야. 18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18이 있다. 추가됐어. 지금 두 개의 수가 아니라 응용이야. 세 개의 수가 된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배수 몇 개 써봅시다. 어떻게 돼? 18 곱하기 2, 36.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18 곱하기 3, 54.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또 18 곱하기 3,
금방 했고 18 곱하기 4, 72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공통된 배수가 있다면요. 이 중에서 공통된 배수 얼마가 있을 수 있을까? 여기 분명히 이 두 개의 수를 했을 때 12, 24, 36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은 요거하고 두 개에서 뽑아낸 공배수하고 또 역시 어때? 18에서 뽑아낸 배수들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보니까 얼마가 숫자가 똑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36이 보이지? 그래서 그러면은 36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36이 똑같은 숫자로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면 36이 다시 한번 검토. 여기 어때? 배수 맞습니까? 6의 배수 36? 오케이. 12의 배수 36? 오케이. 18의 배수 36? 오케이. 당첨이지. 응?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만이 아니고 세 개에도 공배수가 있구나. 그치? 그래서 그러면 세 개를 했을 때 지금 금방 36이 나왔는데 36의 배수들도 다 어때요? 공배수가 되겠지. 배수잖아. 더 커지는 거.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는 게 다 배수니까요. 다 있겠지. 그래서 이 세 개, 6, 12, 18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죠. 이 세 개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36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선생님과 쉽게 두 개의 숫자 가지고 해봤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두 개만이 아니고 세 개, 네 개, 5개의 숫자들이 함께 있을 때도 최소 공배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면요. 역시 아까 약수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도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숫자가 모였을 때 관계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숫자를 봤을 때 공배수를 이렇게 공통된 배수의 뜻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라고 이름 붙이면서 한 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알겠죠? 거꾸로 세 번째입니다. 이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거꾸로 보니까요. 결국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바로 배수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치? 이거는 관찰한 결과입니다. 알겠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잖아. 공약수, 약수 중에 공통인 거. 공배수, 배수 중에 공통인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중에서 최대인 거, 가장 큰 거. 최소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아. 거꾸로 올라가면은 각각 다 12의 배수들이 이쪽에 그 위에 공배수로 다 존재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건가 하면요. 배운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개야. 최대 공약수, 그 다음 최소 공배수. 이거를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잠깐 볼게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공부하고 문제 시간에 풀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도 한 100개 풀지. 그러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면은 너무나 다 100개가 다르게 느껴지거든. 정리가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근데 개념 시간에 뭔가 그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같이 하게 되면요. 개념과 이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에 그 개념에서 배웠던 것을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요. 만약에 아까 배웠던 자, 이 12라고 하는 12cm 얘는 6입니다. 6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응? 정사각형. 근데 초콜릿이야. 이 정사각형의 어떤 그 상자야. 그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해. 정사각형에 딱 맞게. 응? 그러면 몇 개를 놓을 수 있나? 여러분. 응?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지금 정확한 자를 제거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조건은요. 이게 정사각형. 이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냥 제일 많이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사각형 이게 핵심이야. 근데 나한테 주어진 것은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는 거지. 여기다가 딱 맞게 하려고 그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해를 쉽게 해서 제일 쉬운 거를 지금 샘플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갖다가 60이니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게 6이다. 그쵸? 이게 10이야. 그럼 여기다 어때? 하나 이 초콜릿 집어넣어. 6. 그럼 여기 10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 합쳐서 10이고 여기가 12니까 길이 똑같으니까 정사각형 오케이.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두 개 딱 맞게 되어 있잖아요. 빈틈 전혀 없이. 완벽하지? 그래서 이와 같이 시험 문제 낼 때 대체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원리가. 자,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에 맞추려고 한다. 몇 개가 필요하냐? 물론 여러분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 또 있고 여기다가 어때요? 이렇게 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래도 정사각형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지. 그렇게 따지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정사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야 장난 아니? 많이 만들 수 있지. 많이. 수도 없이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점점점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좌우로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는 그 가장 작은 정사각형, 그치? 정사각형 중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다면은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초콜릿 2개만 있으면 정사각형이 1개 만들 수 있어. 정사각형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해돼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얘가 바로 뭐냐? 점점 커지는 거. 정사각형, 노란색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또 다른 정사각형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게 의미가 뭐예요? 배수잖아, 배수. 그치? 배수. 배수들 중에서 특히 이 6과 11을 가지고 만든 이러한 공통된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의미가 최소 공배수라는 그런 수학에서의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문제를 볼 때 말이 초콜릿만 달라지는 거야. 초콜릿이 아니고 나무 도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여러 가지. 뭐 레고 뭐 박스가 있다. 여러 가지 것으로 말만 바뀝니다. 숫자만 바뀌는 겁니다. 그치? 더 큰 것들을 만들 때 최소 공배수라는 자, 최소 공배수라는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요. 배수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정사각형을 만들 때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이것들을 의미만 지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알겠지? 자, 또한 여러분 만약에요. 이재 선생님이 금방 한 것처럼요. 여기 12였습니다. 여기 6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 직사각형 안에 이 안에를 정사각형으로 가득히 채워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장 쉬운 것만 지금 샘플링 한 거야. 자, 이건 분명히 직사각형이야. 이건 테두리는 안 바뀌어. 근데 이 안에를 나보고 자, 너한테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이든 길이는 네 맘대로 해. 그 대신 얘는 정사각형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안에 정사각형으로 채워.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직사각형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때요? 얘를 쪼개가지고 쪼개면은 얘가 얼마? 6이니까 6 여기도 6 정사각형 맞아 안 맞아? 맞구나. 그럼 여기도 어때요? 12. 얘도 6이고 얘도 6이니까 정사각형이잖아. 이와 같이 정사각형 2개를 갖다가 넣었더니 이 직사각형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정사각형은 2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거야. 왜? 야, 정사각형이 왜 이것만 있냐? 나는 1하고 1. 이 길이가 1하고 1인 것으로 좀 만들 거야. 어때요, 여러분? 1하고 1, 길이가 1, 1인 정사각형으로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그만 정사각형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2개만 가지고 만든다는 거는 다른 조그만 정사각형으로도 작게 모아서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가장 개수가 가장 작게 한 거잖아. 그치? 또 이 정사각형의 길이를 가장 크게 한 거지. 오케이? 자, 정사각형의 길이를 가장 크게 했다. 그럼 이게 뭐야? 최대야? 최소야?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 그치? 그러면 이건 이제 의미로 굳이 우리가 썼던 단어 중에서 가장 큰 거, 정사각형 중에 작은 거 말고 가장 큰 것만 생각해. 그러면 최대 공약수라고 해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찾아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요. 우리가 매칭시킨 거야. 이해돼요? 다른 정사각형들도 많이 만들 수 있으나 그중에서 어떻게 길이를 최대로, 길이를 가장 크게 한 거다. 그런 만큼 개수는 어때요? 개수는 가장 작게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험 문제 가장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핵심,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문제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직사각형 안에를 채우는 거는 최대 공약수. 직사각형을 가지고 큰 정사각형을 만들어가는 것은 뭐였죠? 최소 공배수였지. 그치? 그러한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일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수입니다, 수. 지금부터 진짜 이 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로 답을 딱딱 말을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15와 24 이렇게 있어요. 그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둘 다 공통의 약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 뭐가 생각나요? 1? 더 써봤죠. 2는 안 되잖아. 3? 돼, 안 돼? 되죠? 자, 3으로 여기다가 해보는 거야. 뭐 안 되면은 지우면 돼. 3 얼마? 3, 5, 15. 3, 8에 24.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표처럼 한번 기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남은 5하고 8에 있어서 5하고 8은 더 이상 약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통된 약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잖아.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난 거야. 그러면 공통된 약수는 그냥 3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3밖에 없으니 공약수 중에 최대 공약수도 얼마? 3 당첨. 최대 공약수는 3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그러면요.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상태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런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볼게. 자, 이 15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5는요. 3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4라고 하는 것도 3, 8에 24. 그죠? 이 8도요. 2의 3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인수분해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요. 최소 공배수를 같이 구할 건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 두 수에서요. 하나씩 있는 것들 전부 다 여기다가 다 모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들은 한 번씩을 다 모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3도 둘 다 지금 있는 것이죠. 자, 둘 다의 공통인 배수들을 지금 쓰는 거니까요. 3 둘 다 있습니다. 또 역시 어때요? 5도 지금 이 안에 이 속에 한 번 들어가요. 곱하기 5.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한 번씩 써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는요? 2는 3번이 이 안에만 있어.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써주면요. 이 자체에 여기는 3과 5도 이 속에 들어있고 여기는 이 숫자들도 이 속에 들어있지. 응? 그래서 이 자체가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어 이미. 이것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만약에 이것들의 배수들이 이 숫자가 하나의 숫자 아니야. 지금 하나 사과로 봐봐. 한 개의 사과야. 이 숫자의 배수들이 점점점 계속 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있겠지? 그럼 이것들도 전부 다 여기 있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 수의 배수들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숫자들도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다. 자, 공통인 배수.
최소 공배수를 한 번에 찾는 그러한 비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원래는 두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공배수를 얘기하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그런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한테 있는 것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 적어도. 그래서 하나씩 다 뽑아서 이 속에 쏙쏙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물론 이 안에 2의 4승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배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 그렇지?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 그래서 이 중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만 다 집어넣었어.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를 한 번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다면요. 잘 봐봐. 이 3이라는 숫자가 금방 아까 이 방법 말고 파란색으로 표현했던 이 틀에서 보면요. 3으로 약분했어. 얘는 지금 뭐야? 공약수야. 남은 게 5하고 8이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3, 이 속에 있죠. 5, 이 안에 있죠. 8, 딱 맞지? 그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찾아내서 나왔던 결과들이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해주면은 얘가 바로 얘네. 응?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 요거 곱한 것이 바로 얘야.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최소 공배수를 처음부터 자 공배수가 있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공배수 있고 배수들을 각각 쓰고 공배수 쓰고 최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한 방에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점수까지 이어져.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 2개 써놓고 이 표 그리고 공약수 이용해서 끝까지 찾아내. 더 이상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니은자 기억하세요. 뭐? 니은자 이대로 곱해주시면은 최소 공배수가 된다. 최대 공약수는 얘가 바로 최대 공약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조금 더 빨리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요. 만약에요 보겠습니다. 2 곱하기 봐봐 3의 제곱 또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대박 어렵지? 자, 이렇게 지금 3개의 숫자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최대 공약수. 공약수긴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 봅니다. 그 3개 다 있는 게 뭐야? 3개 전부 다 있는 게 이 한 개밖에 없어, 얘는. 그래, 여기 한 개, 이 다 있잖아. 그죠? 근데 3개 다 공통돼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뭐 2로 나눠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지금 나머지 한번 일단 우리가 과정을 봐야 되니까요. 한번 써볼게. 3의 이제 남은 거. 2 하나 남았고요. 3의 3승. 2가 몇 개? 2개 남았고요. 3 하나, 7 하나 이렇게 남았습니다. 맞지? 자, 이제 또 여기서 3개 다에 공통된 약수, 나눠 떨어지는 약수 있나? 자, 어때요? 3, 2, 3이 2개 있고요. 3개 있고요. 1개 있어. 그러니까 3으로 역시 나누어지잖아. 그러면 여기는요. 3 나누니까 3이 1개 남았습니다. 얘는요. 2, 하나, 3, 2개 남았습니다. 얘는요. 3이 저로 갔잖아. 3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2의 제곱, 7, 1개. 이렇게 남았지. 자, 이렇게 해서요. 3개 다 더 이상 선생님 3은요. 2개는 있는데 이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약수다 그 말은 3개면 3개 전부 다 나눠줘야 돼. 알았죠? 공약수는 3개가 있으면 3개에서 전부 다 약수가 돼야 돼. 2개만 약수가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숫자들은요. 대박 숫자가 계산되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럼 그때는 나눌 수 있는 거 나눴을 때에 이 2개를 어떻게 해주면은 곱해주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약수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숫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작은 숫자, 쉬운 숫자가 아니라요.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 굉장히 엄청난 숫자들이 개수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럴 때 우리가 단번에 약수가 뭐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숫자로 일단 해놓고 다음에 또 나눠지는 게 있다면 또 해보면 된다. 그래서 3개 다
공통된 약수들이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얘들을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일단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알아봤는데 이번에는요 12와 이렇게 볼게. 13 어때? 자,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일까? 얘네들은 아무리 해도요 어때? 아리송? 이상하지? 3으로 나눠지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1밖에 없어. 12, 13 더 이상 안 돼. 게임 오버. 얘들은 더 이상 공통된 게 없어요. 정말 특이한 애들이지? 그러니까 너와 내가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얘기해보니까 공통된 그 대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맨날 공부하는데 너는 뭐해?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해. 나는 관심사가 뉴스 보는 건데, 신문 보는 건데 너는 관심사가 뭐야? 난 드라마만 봐. 나는 개그 콘서트 이것만 봐. 공통된 주제가 전혀 없는. 이러한 어떤 때는 외인수가 되는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수의 관계 정말 특이합니다. 이 두 수의 관계는 아주 특이하네. 그래서 이 두 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12와 이런 경우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어. 다른 게 전혀 없어. 공통된 게 주제가 전혀 없는 거야. 1밖에는. 응?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이름 붙이냐 하면요. 12와 13은 서로 어떻게 보면 왼수야. 왼수, 수 약간 이렇게 돌려. 서로 소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알겠지? 이 12와 13은 공통된 게 없다. 아주 특이한 관계야. 서로 왼수. 약간 돌리면 서로소. 이름이 서로소야.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말을 할 때는요. 12는 서로소야. 이러면 안 되지. 그쵸? 두 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서로소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그때 서로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과 함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저와 함께요. 배운 것은 몇 가지 키워드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최대 공약수를 배웠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은요. 숫자가 한 개만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을 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개념을 얘기할 때 최대 공약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서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라는 거 배웠고요. 이렇게 2개의 숫자가 있을 때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서로 소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과 함께 일단 개념을 같이 배웠는데요. 문제를 들어가면요. 개념과 아까 배웠던 정사각형과 숫자도 엄청 복잡하고 결합해서 나오니까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따로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선생님이 아까 했었던 그런 문제들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숫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그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 정도까지 같이 풀어보면요.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 것으로 만들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그 행복한 수학으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